너희 나라 음식이냐? 이게 무슨 말린 잡초야? 까르르 웃음이 터졌고 그 조롱의 중심엔 카일이 서 있었어요. 미국 고등학교 점심시간 이도윤의 도시락위로 백인 남학생들의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었죠. 도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카일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거 초밥이냐? 생선 안 들었네? 실망인데? 그 말에 주위 학생들이 키득거리자 그는 갑자기 젓가락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 운동장 쪽으로 던졌습니다. 던지지 마.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카일은 도윤의 눈빛을 똑바로 보며 웃었죠. 아, 미안. 그냥 문화체험 좀 해봤어. 수업이 끝난 뒤 그는 곧장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작고 오래된 복싱 체육관, 낡은 매트와 녹슨 펀치볼, 그리고 샌드백에서 나는 탁탁 소리. 그 안에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집중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샌드백이 리듬을 타듯 흔들렸어요. 그 순간 체육관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죠. 근육질 몸매에 듬직한 체격. 흑인 남자 마커스, 이 체육관의 관장이자 도윤의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도윤을 한참 지켜보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오늘도 밥은 안 먹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헛웃음을 지었죠. 괜찮아요. 어차피 입맛도 없고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도윤 옆에 섰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샌드백을 한 번 쳤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 여전히 전직 프로 복서였고 여전히 싸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죠. 도윤은 여느 때처럼 바닥을 걸레로 닦고 체육관 정리를 마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커스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천천히 대답했죠. 네 아버진 누구보다 끈질긴 놈이었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놈. 그 한마디에 도윤은 샤워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늦추고 다시 샌드백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 번 더. 밖은 이미 어두웠고 체육관 안 조명만이 도윤의 땀 젖은 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작은 주먹은 그날도 조용히 무언가를 향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 차별, 그리고 스스로의 약함까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작은 체육관에서 챔피언이 태어나고 있었죠. 처음 체육관 문을 열던 날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지. 마커스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14살, 키는 작고 얼굴은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싸늘하게 나를 세우던 소년. 추운 겨울 혼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체육관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가 바로 도윤이었죠.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소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가게 닫는 시간까지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마커스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걸레를 건넸죠. 도윤은 처음엔 말없이 청소만 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치우고 묵묵히 벽을 닦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늦은 밤 그는 혼자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마커스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의 주먹은 서툴렀지만 절실했어요. 누구에게든 맞서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음 날 마커스는 조용히 장갑을 꺼내 도윤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그냥 치는 게 아니야. 이건 책임이야. 도윤은 조용히 장갑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책임질게요. 그날 이후 마커스는 도윤에게 기본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스텝, 방어, 시선, 그리고 정신. 링 위에선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마.
진짜 복서는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야. 도윤은 말없이 받아들였어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고, 한 번도 훈련을 빼먹은 적 없었어요. 밤이면 허리 숙여 바닥을 닦고, 새벽이면 주먹에 붕대를 감았죠. 할머니의 약봉지를 보며 언젠가 복싱으로 상을 받는 날이 오면 그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해드리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샤워를 마친 도윤은 체육관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한텐 재능이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네가 복싱을 하는 이유야. 이유가 있는 복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메모지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은 도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꿈,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아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싸움. 이제 도윤은 자신이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학교 복도는 여느 날처럼 시끄러웠어요. 사물함 문이 덜컥거리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하지만 그 소리들 사이에서 도윤의 발걸음만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야, 아시아보이 왔다. 카일의 친구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갔어요. 반응하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껏 살아남는 법이었거든요. 체육 시간이었어요. 복싱 수업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줄넘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짝을 지어 마주보고 줄을 넘었어요. 도윤의 앞에 카일이 섰습니다. 반쯤 웃는 표정으로 팔에 힘을 빼고 줄을 흔들던 그가 갑자기 손목에 힘을 주며 줄을 아래로 낮췄어요. 순간 도윤의 발이 줄에 걸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교실 전체가 멈췄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저렇게 크게 넘어질 줄은 몰랐는데? 카일이 일부러 소리내 웃었어요. 도윤은 엎드린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벗겨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체육 선생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자, 다친 학생 있으면 보건실 갔다 와. 다음, 수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갔어요. 점심시간, 도윤이 조용히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구겨진 교과서와 찢긴 과제물, 그 위에 누군가 싸놓은 음식 찌꺼기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책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냥 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카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너 싸우고 싶어? 근데 그 나라에선 싸움도 젓가락으로 하냐?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카일은 계속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아니면 태권도? 하이야,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발차기 흉내를 냈어요. 주변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고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카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물함을 닫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일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래, 도망가. 너네는 항상 그렇잖아. 그 말이 복도 전체에 울렸지만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 문이 열린 틈 사이로 카일이 체육 선생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의 농담과 웃음 사이에서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이 학교엔 정의 같은 건 없구나. 도윤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화를 느꼈어요. 그 감정은 고요한 불길처럼 조용히 그러나 뿌리 깊게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은 뒤 도윤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섰어요. 온몸 여기저기에 멍 자국이 퍼져 있었고 얼굴에도 어렴풋이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다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아니야.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그에게 있어 그곳은 단지 복싱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숨을 쉬는 장소였으니까요. 며칠 후 도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내 체육대회 복싱 종목 선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시합이 카일이 기획한 공개 망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종이 울리기 직전 도윤은 교실 앞 게시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전날 오늘 대회 종목 확정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게시판에 붙은 흰 종이 위 큼지막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내 체육대회 복싱 종목 선수 명단 3학년 카일 해리스 3학년 이도윤. 도윤은 한참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잠깐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자신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글씨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너 복싱도 했었어?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물음. 그 목소리는 놀라움 반, 기대 반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로도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짜? 와, 몰랐는데. 카일이랑 시합하는 거야? 또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곧이어 복도를 가로질러 등장한 건 카일이었습니다. 교복 자켓 단추도 안 잠근 채 익숙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드디어 그 손 써먹을 기회잖아. 샌드백만 치는 거보다 훨씬 재밌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웅성이며 도윤을 바라봤고 카일의 말은 마치 공식 선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체육 시간, 체육관 안에 전학년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복싱 종목을 새롭게 추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그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시합입니다. 모두 격려해 주세요. 자발적인 참여.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강제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 순간 카일이 손을 번쩍 들고 마이크를 받았어요. 도윤은 복싱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민자 출신 파이터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니까요. 학생들 사이에 웃음과 환호가 뒤섞였어요. 일부에선 도윤 파이팅? 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도윤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죠.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합은 단판. 카일과 도윤의 1대1 경기로 예정되었고 대회 당일 전교생이 관람하는 오프닝 경기가 될 거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공개 처형이었어요. 복싱을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둘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링 위란 누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걸. 만약 진다면 그때까지의 모든 굴욕이 하나의 완벽한 마무리를 갖게 될 거예요. 역시 그래라는 말들과 함께 만약 이긴다면 그것도 다른 의미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거였죠. 점심시간. 도윤은 평소보다 조용히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식당 한가운데 자리한 그 테이블은 전보다 더 많은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도윤이 복싱한다는 게 진짜야? 카일이랑 붙는다며? 와, 재밌겠다. 근데 도윤이 이길 수 있을까?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모두들 카일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언제나처럼 할머니가 싸준 김밥. 그런데 오늘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일이 다가왔어요. 그 손으로 김밥도 말고 상대도 말고 참 재주 좋다. 카일이 마지막 농담을 던지고 사라졌을 때 도윤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피하고 싶었고 지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관장님 마커스. 그리고 집에서 늦은 밤 라면을 끓이며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 그날 오후 교무실 앞에서 체육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 도윤은 물었습니다. 명단에서 제 이름을 뺄 수 있나요? 선생님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이미 교장 선생님 승인이 떨어졌어. 그리고 학생들이 워낙 기대하고 있어서. 그 말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돈 많은 집 아들,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부모, 눈치 보는 교사들. 모든 게 하나로 얽혀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도윤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복싱 배웠다며? 실력 보여줄 기회잖아. 좋은 경험. 도윤은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고. 이건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고. 샌드백이 흔들릴 때마다 도윤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각오로. 마커스 관장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기본기, 스텝, 방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력.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식 확인을 위해 체육부 명단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참가합니다. 그 한마디로 도윤은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였고 이제 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체육부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거였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기든 지든 똑바로 서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가 처음 복싱을 배웠을 때 관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복서는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도윤은 그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교생이 지켜보는 링 위에서 도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승리든 패배든 적어도 당당하게 맞서는 자신의 모습을.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집안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 아래 작은 식탁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도윤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왔어?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지친 하루 끝에 이 집에서만큼은 누군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도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도윤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움직이는 손길.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찌개 좀 진하게 끓여봤다. 네가 좋아하잖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밥솥을 열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무릎에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고 손등은 얼룩져 있었지만 입 안가득 밥을 넣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도윤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도윤의 반찬을 하나하나 챙겨주며 자신은 조금씩만 먹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괜찮냐, 도윤아. 그 말에 도윤은 젓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도윤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 그러나 따뜻하고 단단한 그 손길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이 자신의 손을 감쌀 때마다 도윤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길을 가든 절대 남한테 기죽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 눈물은 없었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도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지, 그저 손을 잡아주고 한마디 말로 모든 걸 전해주었어요. 기죽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이제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일어나서 할머니 옆에 섰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금방 끝나. 하지만 도윤은 할머니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도윤이 그릇을 씻는 모습을 지켜보고 도윤은 할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윤아. 네.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네 편이야. 언제나.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방 안에서 체육관에서 받은 메모지를 꺼내 펼쳐봤어요. 마커스가 써줬던 그 종이. 재능보다 더 큰 건 네가 복싱을 하는 이유다. 그 문장 아래 도윤은 새롭게 펜을 꺼내 한 줄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 그 글씨를 쓰면서 도윤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링 위에 서야 하는지. 이제 그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마커스 관장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헛되게 만들 수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도윤은 체육관 불을 켜고 혼자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체육관은 고요했어요. 도윤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늘은 두렵지 않았어요. 도윤은 장갑을 끼며 마커스 관장님의 말들을 떠올렸어요. 기본기의 중요성,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를 갖는 것의 중요성. 주먹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어요. 더는 혼자서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지지 않으려는 싸움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는 링 위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샌드백을 치는 도윤의 모습은 전과 달랐어요. 더 정확하고 더 강했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마커스 관장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만의 이유가 모두 하나가 되어 주먹에 실렸어요.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복도 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장님이 있었다는 것을. 마커스는 문틈으로 도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좋아, 준비가 됐구나. 마커스는 도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해하고 흔들렸던 소년이 이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복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체육관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조명이 하나씩 켜졌어요. 금속 프레임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문틈 사이로 마커스 관장님의 묵직한 발걸음이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이미 링에 올라가 있었고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밤을 새운 듯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 흐릿했던 흔들림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커스는 도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경험이 배어 있었어요. 오늘은 다를 거야. 마커스가 말했어요. 평소보다 더 낮고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널 복서로 만들 거야. 너 진심으로 싸워본 적 있냐? 마커스는 말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커스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적 있냐고. 그 질문에 도윤은 잠깐 멈췄어요. 학교에서 당한 모든 일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이 정말 싸움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참고 견뎌온 것뿐이었으니까요. 마커스는 도윤의 침묵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보자. 진짜 싸움이 뭔지. 그날 훈련은 달랐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시작하지 않았고 관장님은 처음부터 주먹을 내밀었어요. 막아봐. 도윤은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여전히 허점을 드러냈고 관장님은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눈을 보지 마. 링 위에선 눈이 아니라 의도를 읽는 거야. 마커스의 주먹은 빨랐어요. 하지만 도윤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주먹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점에 적당한 힘으로 도윤이 배울 수 있을 만큼만. 다시. 이번엔 네 턱을 지켜. 마커스의 왼쪽 훅이 날아왔어요. 도윤은 가드를 올렸지만 각도가 틀렸고 마커스의 주먹은 도윤의 헤드기어를 스쳤습니다. 턱만 지키면 뭐해. 몸통이 뚫려 있잖아. 이번엔 바디샷. 도윤의 옆구리에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숨이 턱 막혔지만 도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버텨. 땀은 흐르고 호흡은 거칠어졌고 손끝은 얼얼했어요. 몇 차례 중심이 흔들렸고 관장님의 왼손 훅의 균형을 잃고 링 구석으로 밀려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다시 쥐고 눈을 감고 그 말 한마디를 떠올렸어요. 무너지지 마라. 마커스는 도윤이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죠. 단순한 끈질김이 아니라 더 깊은 의지를. 왜 일어서냐? 포기할 수 없어서요. 도윤의 대답에 마커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답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마커스는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이번엔 널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넌 나를 막아내는 거야. 차이를 알겠냐? 그때서야 도윤은 이해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맞서야 한다는 것을. 잠시 후 훈련은 줄넘기로 넘어갔어요.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순간
관장님은 말을 이었어요. 카일은 너를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널 꺾고 싶은 거야. 도윤의 손이 멈칫했어요. 관장님은 그 눈빛을 보고 덧붙였어요. 근데 넌 꺾이는 애가 아니잖아. 너 누구 아들인데? 그 말에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마커스와 함께 복싱을 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 도윤은 줄넘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래. 그 리듬이야. 복싱은 리듬이야. 마커스가 말했어요. 상대방의 리듬을 깨뜨리고 네 리듬을 지키는 거야. 어깨가 들썩이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주먹보다 마음이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모든 훈련이 끝난 후 체육관 조명은 꺼졌습니다. 마커스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보자, 챔피언.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합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날, 그 순간, 그 링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 도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시합이에요.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일과 링 위에서 마주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서움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도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사랑, 마커스의 가르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기든 지든 도윤은 이미 승리자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것만으로도. 시합 당일 체육관 문이 열리자 바깥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윤은 그 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웅성임과 환호가 뒤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복싱 시합, 진짜야? 도윤이 걔 맞아? 걔가 복싱을 한다고? 카일이 그냥 웃기려고 한 거 아냐?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도윤의 귀에 들렸어요. 어떤 목소리들은 호기심에 찬 것이었고 어떤 것들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계단식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링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이미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중앙에 복싱용 헤드기어와 장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관중석 한편 체육관 뒷줄에는 마커스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얇은 스웨터를 입은 도윤의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그러나 가장 간절한 눈으로 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도윤이 모르게 마커스에게 연락해서 함께 오겠다고 했죠. 처음으로 손자의 경기를 보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도윤이가 다치지만 말게 해주세요. 마커스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는 도윤을 믿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마커스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는 강한 아이예요.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오프닝 경기, 복싱 시합입니다.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렸어요. 우레 같은 함성과 함께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카일이 먼저 등장했어요. 붉은색 트레이닝복 상의를 휘날리며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고 일부러 관중석을 향해 윙크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의 환호가 더 커졌어요. 카일은 그 모든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준비됐어? 이민자 파이터? 카일은 링 위로 오르며
도윤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전히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손을 조이며 장갑을 끼웠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어요. 귀에 울리는 함성도 조롱 섞인 목소리도 이젠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장갑을 끼는 순간 도윤은 마커스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진짜 복선은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링 위에 오른 도윤. 심판이 두 사람의 장갑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눈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 좋아, 클린하게 가자. 심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모든 농담과 조롱이 끝나고 진짜 경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마주 섰습니다. 카일은 여전히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카일이 도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덜 아플 텐데.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호흡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이 두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고 말했어요. 좋아. 준비됐나? 도윤과 카일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육관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준비, 파이트. 심판의 신호가 울렸습니다. 1라운드 시작 10초, 카일의 펀치가 빠르게 날아들었어요. 왼쪽 복부, 도윤은 순간 숨이 막히며 두 걸음 뒤로 밀려났습니다. 주변이 술렁였고 관중석에서 환호와 놀라움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시작부터 한 방 먹였어. 카일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링을 한 바퀴 돌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링 위를 무대처럼 여겼고 도윤을 조연으로 취급했어요. 관중석에서는 카일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졌어요. 도윤은 잠깐 비틀거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복부에 들어온 펀치의 충격이 파도처럼 몸 전체로 퍼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도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복부에 들어온 통증이 꽤 컸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호흡을 잡아. 중심을 지켜. 스텝부터 다시. 머릿속에 마커스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도윤은 조용히 링을 반원형으로 돌며 발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카일이 다시 공격해왔어요. 이번엔 상체를 흔들며 페인트를 섞은 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드를 올리고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도윤아, 침착해. 관중석에서 마커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계속 공격해왔어요. 왼손 잽, 오른손 스트레이트. 속도는 빨랐지만 리듬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리듬을 읽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잽 뒤에 어김없이 오른손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직전에 왼발이 살짝 뒤로 빠진다는 것까지. 카일의 세 번째 공격. 예상대로 왼손 잽 두 개 뒤에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살짝 숙여서 펀치를 피하고 동시에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를 노리는 자세였습니다. 2라운드. 도윤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피하지 않고 맞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흘리는 동작, 글러브로 쳐내며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 그건 샌드백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카일이 왼손 훅을 날렸지만 도윤은 오른손 글러브로 그것을 흘려내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스텝을 밟으며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카일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도윤이 계속 밀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흘리고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쟤 언제부터 저렇게 움직였어? 관중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움직임이 달라졌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들렸고 마커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양손을 가슴께에 꼭 모은 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이제 카일의 모든 공격 패턴을 파악했어요. 카일은 힘은 강했지만 같은 콤비네이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노릴 때가 온 거예요. 3라운드 시작. 도윤은 스텝을 넓게 가져가며 카일을 원형 안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카일은 계속 공격했지만 도윤의 방어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카일은 잽을 던졌지만 이번엔 빗맞았어요. 도윤이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거였어요. 그때 순간의 틈. 카일이 균형을 잃고 살짝 앞으로 기운 순간 도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도윤의 오른손 바디샷이 정확히 복부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카일의 신음이 들렸고 균형이 흔들렸어요. 체육관 전체가 들썩였어요. 이제 도윤이 카일을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카일은 당황해서 후퇴했지만 도윤은 거리를 좁혔어요. 마커스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가 흔들릴 때가 바로 기회였어요. 도윤은 또 한 번 바디샷을 날렸어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카일이 가드를 내렸어요. 복부의 고통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간 거였어요. 그 순간 도윤은 마지막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윤은 중심을 낮췄다가 한 번에 튕겨 올라 강력한 오른손 훅을 그대로 턱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의 주먹이 회전하며 날아가고 카일의 눈이 커지고 관중들이 일어서는 모습까지. 소리가 울렸고 카일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그대로 링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순간 카일은 링 바닥에 누워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파이팅 포즈를 취한 채 서 있었어요. 심판이 카일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카일은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1, 2, 3. 심판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어요. 관중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카운트를 들었습니다. 4, 5, 6. 카일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7, 8, 9, 10. 잠시 후 체육관은 함성으로 터졌어요. 봤어? 걔가 이겼어. 와, 진짜 쩐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체육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조롱하던 학생들도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모두 도윤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도윤이 정말 잘했다. 마커스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심판이 손을 들어 도윤을 가리켰고 도윤은 조용히 장갑을 벗은 채 관중을 향해 인사했어요. 그 인사는 누군가를 향한 감사이자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은 먼저 할머니와 마커스가 앉은 쪽을 바라보며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관중석 전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존경의 박수였어요. 한편 카일은 링 구석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당황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카일은 도윤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악수를 청할 수도 축하를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피함과 분함만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결국 카일은 아무 말 없이 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을 피하며 체육관 뒤쪽 출구로 서둘러 사라졌어요. 야, 카일 어디가? 완전 쪽팔려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카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링을 내려온 도윤에게 할머니와 마커스가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다쳤니? 어디 아픈 데 없니? 괜찮아요, 할머니. 마커스는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잘했다, 챔피언. 도윤은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도윤은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박수 소리가 들렸고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이제 정말로 달라졌어요. 링 위에서 증명한 것은 단순히 주먹의 힘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챔피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체육관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다른 종목들 때문에 학생들은 모두 체육관 안에 있었거든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은. 그렇게 도윤이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무도 없는 골목을 지나 도윤은 조용히 체육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그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공간이 그를 맞아주었어요. 샌드백, 링, 그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흔적들. 다시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천천히 끼며 중얼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링 위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이제 도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싸움은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라는 걸. 학교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카일과의 대결, 그리고 승리까지 모든 것이 도윤을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 된 거였죠. 샌드백을 향해 첫 번째 펀치를 날렸어요. 묵직하고 확신에 찬 소리가 조용한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오늘 도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